안녕하십니까. 자, 3위에 들어갈 차례죠? 예. 그래서 문제 1번 가죠. 자, 문제 1번은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문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죠. 별표 하나 정도만. 그래서 확인하는 의미만 보시면 됐어요. 1번을 물어본 문제는요. 이유는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리한다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국세부가 이 제척기간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는 298쪽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상속세, 증여세와 결정과 판결이라든지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단서는 예외는 고려하지 말고 일반적인 국세,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국세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다는 게 특징이고요. 1번,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여러분? 부정행위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제척기간은 몇 년이죠, 여러분? 10년이죠, 10년. 지방세 동일합니다. 지방세도 10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2번이 올해 2015년도 개정된 규정이죠. 그래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요게 포인트죠. 특히 어디?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이때는 몇 년? 15년이 되겠죠. 그러면 1번은 가산세는 몇 프로죠? 1번일 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일 때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40%죠. 2번은 60% 요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다만 2번은 국세만 적용되는 거죠. 지방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국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거래가 없죠. 3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 뭐죠, 여러분? 무신고죠, 무신고. 무신고일 때는 7년입니다, 7년. 단 지방세는 5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갑으로부터 을간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양도자면 뭐가 되는 거고,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을은 취득자니까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근데 둘 다 합의를 받고, 야, 너도 나도 신고하지 말자. 그래서 둘 다 뭘 안 해서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이 신고하지 않은 양도 소득세의 제척 기간은 몇 년이고? 7년. 근데 뭐는 취득세는 몇 년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비교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답은 3번. 10년이 아니라 몇 년? 7년. 지방세는 몇 년? 5년. 자, 4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과소 신고한 거죠. 그래서 3번은 무신고고 4번은 뭐예요, 여러분? 과소 신고. 이럴 때는 다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과소 신고, 누락 신고 이런 거 다 5년. 지방세 동일 옆에다 적으시고요. 지방세 동일. 4번은 지방세도 똑같다. 그 다음에 5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자, 부담부 증여 때는 증여세를 기본으로 하되 유상양도 부분, 즉 채무 인수액은 뭐가 부과되는 거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됐죠. 이때에 그 양도 소득세에 대한 제척 기간은 증여세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본세가 증여세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번이 올해 신설된 개정 규정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보시고 꼭 지방세와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함께. 자, 문제 2번 넘어가죠. 역시 조세 총론에 관련된 문제로서 세법 용어 중에 하나로서 정리할 것이 바로 가산금이죠. 자, 다음 중 지방세죠. 지방세의 가산금에 관한 설명서 잘못된 것은 됐네요. 1번 가산금은 지방세를 밑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요거 때문에 가산금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아니라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고지세계에 강산하여 징수하는 지체상금, 연체료단 얘기죠. 요거는 국세도 똑같죠. 국세 동일. 2번 지방세를 납세 고지서상에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실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3%죠. 그래서 가산금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3%죠. 국세, 지방세 상관없이 똑같죠. 국세, 지방세 동일. 자, 3번 보죠. 납세 고지서별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밑줄. 지방세일 때 중가산금은 부과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체납액이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이죠. 그럼 여기 바꿉시다. 국세일 때는 100만 원 이상. 그것만 차이가 있죠.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중가산금 부과 조건이 다르다.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인데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주의사항. 법률에서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니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30만 원 이상일 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요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연체 월수죠. 일수가 아니라 연체 월수죠. 체납된 지방세 1000분의 12, 1000분의 10이니까 몇 프로 여러분? 1.2%에 상당하는 중가상금을 징수하는데 중가상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최장 몇 개월? 60개월. 5년이죠. 5년. 제적기간, 소멸시효기간에 나온 거죠. 4번.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경우? 조금 이상하네요. 뭐가 빠졌죠? 예, 죄송합니다. 배고파갖고 뭘 빼먹었네. 그래서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 있는이 어디 갔네? 없는이 돼버렸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함께 적혀 있는 경우 중가산금은 총액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총액으로 판단하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세목별 판단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있는이 없다 해갖고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쨌거나 답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4번이 틀렸어요. 총액 판단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세목별 판단이다. 자, 요거 잠깐 보죠. 자,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건물분입니다. 이번 이제 토지분 또 나왔죠. 9월달. 에이씨, 재산세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재산세만 내라고 그러고 자꾸 짜증나죠. 죄송합니다. 자, 재산세 25만 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얼마 나와야 되죠? 지방교육세 얼마 나와야 돼? 요놈의 20%잖아. 얼마? 5만 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나와요? 모르죠? 이거는 계산해 봐야 돼요. 그냥 한 보통 80% 정도 선에 해당이 돼요. 재산세. 그러면 20만 원에다 봅시다. 자, 그래서 총액 얼마 여러분? 50만 원인가요? 네, 나왔죠. 그래서 이번 건물 보니까 언제까지 내셔야 돼요? 토구 건축 도대체 언제 써먹냐? 건물 보니까 언제까지 내셔야 돼요, 여러분? 7월 말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7월 말까지 납부를 못하고 11월 5일 날 납부했다 봅시다. 실제 납부는.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냈으니까 못 냈으니까? 못 냈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산금 얼마부터? 무조건 3% 붙는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때려야 돼? 중가산금 때려야 되겠죠? 그럼 중가산금 때리냐 못 때리냐 판단하라는 얘기야. 때려 못 때려? 응? 못 때려요? 난 때릴 것 같은데? 때려 못 때려? 못 때린다고.
얼마 이상이 된다고 여러분? 30만 원. 그럼 이때 30만 원 이상 어떻게 판단하라고? 세목별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는 없다? 중과상금 없다. 총액일 때는 30만 원 이상이죠? 근데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따져라? 세목별로. 그래서 3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뭐는 없다? 중과상금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가산금뿐만 아니라 모두 적용하지 않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연체를 때리면 뭐해?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3에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죠? 1회 때 조금 어렵다 그래갖고 좀 난이도 낮췄는데, 제 딴에는 낮췄는데 여러분 딴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3번. 자, 여기부터는 취득세죠, 여러분.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 조세 총론이고 3번부터는 취득세죠. 자, 다음은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다. 옳은 것은. 자, 아까 그 문제 2번은 297쪽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297쪽. 제가 쪽수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지 마시고 해당 서브노트라도 가갖고 그 부분을 정리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문제 3번은 과점주지 과세취득이니까 간주취득이니까 요거는 308쪽 적으시면 되겠죠? 308쪽. 그래서 특강자료 갖고 계신 분은 취득세 납세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과점주지 간주취득이죠? 자, 첫 번째 과점주지 간주취득은 누구한테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밑줄 비상장법인. 그러나 상장법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비상장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이때 이러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옳은 것은 모든 거래는 비상장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라 라고 해놨대요. 자, 과점주주 누구예요, 여러분? 과점주주는 최대 주주. 그리고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상 지배자죠. 그러나 경제활동은 누구 명의로 하지만 법인 명의로 하지만 그 경제활동의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되는가? 사실상 지배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 명의로 취득했지만 경제적으로 누가 취득한 걸 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 봐서 과점주주 너 한 번 더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무슨 과세, 여러분? 이거는 이중과세라고 그랬죠. 예. 자, 1번 법인 설립 시 55%의 주식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과점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몇 프로? 50% 이상이야, 초과야? 초과죠, 여러분. 그러면 1번 55% 과점주주 지분율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법인 설립 시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거죠. 2번 법인 설립 시 3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20%의 주식을 뭐 했다? 추가로 취득했대요.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 된 거예요, 여러분? 50% 초과했어, 못했어? 못했죠. 2번은 과점주주 자체가 아니죠. 예. 3번 법인 설립 후 4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1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 55%. 그래서 법인 설립 후 최초로 50% 초과했으니까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이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 그날 지분 전부. 예, 그래서 전부죠. 전부. 그래서 15% 추가 취득했지만 55%를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번 법인 설립 후 55%의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그럼 과점주주 맞죠? 그 후 5%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60%. 그럼 요거는 뭐죠, 여러분?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죠. 자, 보세요. 3번은 뭐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고 4번은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한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존 과점주주 지분의 취득이죠. 그러면 이때 기존 과점주주 지분의 취득은 그 증가 전 몇 년 뒤져서
5년을 뒤져서 5년 이내 최고 지분율을 뭐 해야 돼? 초과해야 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60 거기 산에 따르면 몇 프로까지 65%까지 이미 취득세 냈다 안 냈다? 냈다 그 얘기야. 근데 지금 추가 취득함으로 인해서 지분율은 몇 프로가 됐으니까 60%니까 과거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초과했어 못했어? 못했죠. 따라서 이때는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기존 과점주주 지분의 증가를 말하는 거죠. 자, 조건 바꾸겠습니다. 5%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 조건 바꿔요. 15% 추가 취득했다 봅시다. 15%. 조건 바꿔 5%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 요거를 다시 하나 더 바꾼다. 뭐로? 15% 주식 취득했다. 그럼 몇 프로 됐어 지분율? 70%죠? 그러면 증가 전 몇 년 뒤죠? 5년 뒤져서 5년의 최고 지분을 몇 프로? 65% 몇 프로 초과해서 5%죠. 그러면 이때는 15% 추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 되는 거야? 5%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계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5번. 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무슨 주주야? 과점 주주죠? 설립 후 60% 했으니까 과점 주주죠. 근데 주주가 20% 주식을 처분했답니다. 그럼 몇 프로 됐어? 40% 이제 과점 주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다가 그 후 15%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그럼 몇 프로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산수다. 솔직히 말해갖고. 60% 마이너스 20%는 얼마? 40%. 여기다 다시 15% 취득했다. 몇 프로? 55%. 이게 어렵다 그러면 난 그분이 어려워. 그럼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왜? 요 5번은 뭘 말하는 거죠? 재차 과점 주주죠. 재차 과점 주주 때 과세 지분을 어떻게 하랬어? 그 전 과점 주주였을 때의 최고 지분율을 뭐 했어야 돼? 초과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전 과점 주주가 몇 프로였으니까 60%니까 지금 현재는 몇 프로? 55%. 따라서 초과했어 못했어? 못했죠. 여러분 교재 308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보시면 과세 지분율 박스 나와 있죠 여러분? 1번 최초 과점 주주가 된 거, 2번 기존 주주 지분이 증가된 경우, 3번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 세 가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중에서 최초와 재차는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 게 2번 기존 과점주주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죠. 뭐 납세무자는 취득세 납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3번은 계산 문제로도 출제 가능합니다. 실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랬을 때에 계산 문제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첫째, 과세 표준을 물어볼 수 있죠. 과세 표준을 물어봐요. 과점주주의 과세 표준은 얼마냐? 그러면 이때는 그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취득가이죠. 취득세 과세 대상의 취득가에 또는 과세 물건의 취득가에 과점주주가 취득한가 비상장법인이 취득한가? 비상장법인이 취득했죠. 그래서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했을 때 이미 비상장법인은 취득세 냈어 안 냈어? 냈죠. 법인이 이미 냈어. 냈는데 거기에 이 법인에 누가 있으면 과점주주가 있으면 과점주는 비상장법인과는 별개로 다시 한번 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의 취득가에 단 여기 만약에 토지, 건축물, 차량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나오면서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해서 뭐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된다? 차감한 금액을 해야 된다. 즉 장부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장부가액.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과점주주의 뭐요? 과세 지분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지분율은 방금 봤던 것처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경우,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 지분을 나왔죠. 여기까지가 과표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나왔어요. 단 아직 안 나온 건 감가상각 누계액은 아직 제시가 안 됐고요. 요 놈이 아직 안 나왔죠. 최초와 뭐는 나왔는데 재차는 나왔는데 뭐는 아직 안 나왔다.
기존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그럼 출제는 이걸 내고자 할 때는 예전 문제와 절대 똑같이 안 냅니다.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과표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되는 것밖에 없고 기존 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세율을 물어보면 어떤 세율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특례세율 몇 프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2% 적용해야 되는 거죠? 특례세율 2%.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는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과점주주가 내야 할 취득세는 얼마인가? 과점주주가 내야 할 취득세는 얼마인가?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이죠. 그럼 산출세액은 뭐와 뭐를 구분해서 과표와 세율을 구분해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문제 4번. 다음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라는 경우에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래요. 아, 시험에 잘 못 맞춰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시험에 맞히느냐 못 맞히는 거죠. 시험 문제 틀렸다는 것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아느냐를 판단해서 아 이거 모르는 내용이네 그러면 서브노트를 통해서 이걸 외우시는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아니죠. 지금 이해 단계가 아니야. 지금 이제 숙지 단계, 암기 단계야. 내가 외운 걸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 고사장까지 끌고 가는 거죠. 고사장 갈 때까지 저게 생각내야 되는 거죠. 오늘 샷 빠지게 외워놓고 다음 주면은 또 하얘. 또 적어. 그리고 그날 또 외워. 그 다음에 또 까먹어. 그 다음에 언젠가 외우는 수가 있어요. 자꾸 외우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느냐 모르냐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세 과세표라는 경우다 옳은 것은. 자, 요 4번은요,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도 하나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드린 겁니다. 저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취득세 과세표 중 가장 기본적인 경우 국지회수 공판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틀렸었을 테니까 4번은 맞으세요 하고 준 거죠. 그러나 꿋꿋한 자세를 계속 취하는 거죠. 계속 비오는 거죠. 또 졌구나.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졌다?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 유명한 뭐? 국지회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죠? 예. 그래서 1번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를 과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예, 1번이 정답이네요. 서브노트는 313쪽이죠. 자, 2번. 1번과 달리 2번은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2번은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네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지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이거는 원칙,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편의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이 셋 중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2번은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에 나오기는 틀렸다. 왜 틀렸다?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비록 아직 법에서는 폐지로 인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내년도는 개정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당장 나오기는 힘들죠. 2번은.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1번과 2번만 비교해서 정리하시고요. 3번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판결문이죠. 국지회수 공판장 할 때 판이죠. 이때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거죠. 누가 작성한가? 법원이. 그런데 그 법원이 작성한 것 중에서 뭐 밑줄, 화해, 포기, 인락 또는 뭐 자백간주 이 네 가지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적용하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한다. 특히 화해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화해조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화해조서. 뭐 민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셨죠. 민법상 화해, 재판상 화해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안 했나? 민법상 화해, 재판상 화해 이런 거 차이점 안 배우셨어요, 혹시? 민법에서? 그럼 뭐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몰라, 나도 몰라. 4번.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재판상하에, 민법상하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민법만 하고 있는데 뭐. 4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자 밑줄 무슨 규정? 부당행위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당행위에서 부인 규정은 아주 중요하죠. 일단은 뭐 부당행위에서 부인 규정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당행위에서 부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여러분? 소득세법상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죠.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당예산 부인 중에서 부당.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누구 간에 거래된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죠. 그리고 그 거래로 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어떻게 됐어야 돼? 감소됐을 때만 적용하는 거죠. 그러한 소득세법상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취득세도 사실상 취득가격에 적용하는 것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한 밑줄 누구예요, 여러분? 과세권자로부터 취득했답니다. 그럼 바로 뭐죠, 여러분? 국지죠.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도자야, 매수자야? 매도자죠. 근데 문제는 동그라미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무상이라는 게 문제예요, 문제. 국지 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무슨 거래면 무상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니까 제로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4번은 국지 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건데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를 끄집어낸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별표 3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갑시다. 다 아시겠지만 이때 이 취득세 과세 편을 결정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그래 나 사실상 취득가격이 어쩔래?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얘는 시가 표준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사실상 취득가격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차이점이죠. 적기는 또 적어요. 하여튼 무지하게 열심히 적는다. 서브노트에 그렇게 있구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면 뒷마무리 못해, 여러분. 다른 과목도 똑같아. 뭘 자꾸 적어. 1년 내내 적었다 정말. 그만 적고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 한 번만 더 적기만 해봐 아주 그냥. 문제 5번. 다음 중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것. 자, 밑줄.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거.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특례세율.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거 없냐? 그럴 정도야. 자, 그러면 요거는 서브노트. 예, 바로 몇 페이지냐면은, 예, 319쪽부터죠. 319쪽.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합시다. 표준세에서 2% 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취득이다? 형식적 취득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 아시겠지만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얘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프로죠, 여러분? 2%. 자, 주의사항은 법률에서는 표현할 때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과 기준 세율이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법률에서는 요 2%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중과 기준 세율. 취득세 중과세를 할 때에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를 말하는 거고 2%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표준세 2% 이렇게 기억하지만 법률에서는 뭐로 표현한다? 중과 기준 세율을 표현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몇 프로를 말하는 거다? 2% 말하는 거다 그거죠. 그러면 이때 자, 표준세율에서 2%를 과세하는 것은 주로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여기는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 이런 거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제. 이걸 외우고 있으면 맞히는 거고, 이걸 못 외우고 있으면 못 맞히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요거는 특례세율, 2%짜리가 적용되는 것. 즉, 중과기준세율 2% 과세하는 것은 요건 무슨 취득? 주로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등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특례세율은 취득세를 무겁게 과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 여러분?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된 거죠. 그때의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합쳐져서 표준세로 과세하는 과정에서 요것들은 주로 종전 취득세를 과세했던 거 안 했던 거? 안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뭐만 과세했던 거? 종전 등록세만 과세한 것들이죠. 그래서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건데? 표준세를 냈는데 취득세를 안 내던 걸 표준세로 내면 내게 되니까 이때에 이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는 얘기 여러분? 2% 빼라는 얘기죠. 그럼 뭐만 남은가요? 종전 등록세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으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러면 간주 취득은 거꾸로 종전에 뭐만 과세했던 거고 취득세만 과세했던 거고 종전에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지면서 표준세로 과세하게 되면 안 내던 뭘 내게 되니까 등록세를 내니까 너는 그냥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라. 종전 뭐와 똑같이 취득세만 내는 것처럼 이거죠 여러분. 이런 걸 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보기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확히 모든 걸 다 외우지 않았더라도 이런 구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서 찍는 수밖에 없죠. 결국 시험에 합격하려면 내가 찍은 게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번 봅시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했다. 밑줄. 포인트는 이겁니다.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했대. 그러면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매수자한테 넘어갔다. 다시 누구한테 되돌아온가? 매도자한테 되돌아온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그러니까 전형적인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가져가는 거죠. 가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번 들어간 거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 4번, 5번. 자, 가번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찍지 마시고 보기 지문을 봐라. 그러면 가번이 몇 개나 나왔어? 3개. 많이 나왔다. 3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 조건을 어떻게 한 거랬어요, 여러분? 충족한 거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 이거는 청기 누설이라고 누차 강조했어.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를 때야? 또, 나오는 족족, 그래 놓고, 네가 하는 대로 했는데 다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찍을 때 그냥 찍지 마시고, 그래도 찍는 요령을 말씀드린 거죠. 가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럼 결론, 얘는 몇 프로로 가세하라는 얘기야? 결론 몇 프로 가세야 돼? 표준세율이 몇 프로가 돼야 돼? 매매니까 유상취득세를 몇 프로? 4%에서 몇 프로 빼라고? 2%. 그래서 결론 가번은 몇 프로만 내는가? 2%만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나번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여러분? 간주 취득이 떠올라야 되죠. 이게 떠올라야 돼. 이걸 알면은 맞히는 거, 모르면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수로인한 취득은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원래? 일로 가야 되는 거죠. 단, 가로 열고 증축, 개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이때는 무슨 가액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이죠. 하여튼 간주 취득의 과표는 무조건 뭐다?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어떤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 취득세율 2.8%를 적용하는 경우를 뭐한가? 제외했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는가 없는가? 없는 간주 취득이니까 특례세율 2%가 세야 되는 거죠. 그럼 나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죠. 그러면 2, 4, 5번 중에서 나번 나온 거 2번 탈락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건 몇 번이야, 여러분? 4번과 5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쇼당 찬스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4번과 5번의 차이점 보자고. 다, 라, 마, 바. 4개가 차이점 발생하죠? 그럼 이 4개 중에서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마 다 이해하실 거랍니다. 지금 1년 내내 계속 이해하겠어. 문제풀이 할 때부터. 그러면 자, 답번 봅시다.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를 제외한 거다 그랬죠. 그러면 공유권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적 취득이야? 형식적 취득이죠. 그러면 답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럼 답은 몇 번 내려가 자동으로? 5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3개 갖고 답을 찾은 거죠. 보통 2개 내지 3개만 풀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러면 보기지문 거기 몇 개 나왔어? 6개를 다 알 필요 이시 없이 없는 거죠. 진짜 이거는 실전 테크닉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공유물의 분할이나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의 취득은 대표적인 바로 뭐야? 형식적 취득이죠. 따라서 이때는 몇 프로 가셔야 되는가? 특례세율. 공유물의 분할 때 표준세율 몇 프로? 2.3%에서 2% 빼니까 몇 프로 여러분? 0.3%죠, 여러분. 단 가로 열고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뭐 하면 초과한 부분은 본인 지분 초과 부분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세율이죠. 특례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을 적용하라? 표준세율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라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이거는 취득세만 과세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뭐랬어요, 여러분?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특례세율 몇 프로짜리 여러분? 2%짜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죄송합니다면 320쪽에서 잠깐 320쪽 볼까요, 여러분? 특례세율 중과기준세 2% 적용 대상이 보면 자 1번, 2번, 3번 묶여 있죠? 1번, 2번, 3번 묶여 있어야 돼.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야. 그 다음에 7번에서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할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7번에서 니은과 디귿 이 두 놈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니은과 디귿. 니은이 뭐예요? 무덤이죠? 디귿이 뭐예요, 여러분? 임시 건축물인데 1년을 뭐 할 때야? 초과할 때. 요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 2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 2가 뭐랬어요, 여러분? 이혼에 따른 공유권의 분할이 했죠, 여러분?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적 취득이야. 이혼하면서 자기 지분 찾아가는가? 원래 내목 찾아가는가?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번은 바로 역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야 돼? 2%. 다만 이때 실무에서 표준세율은 마번은 절대 구체적으로 몇 프로냐고 물어보기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마번은 부부가 뭘 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공유권을 찾아가는가? 그러면 이때 그 부부가 찾아갈 때 대가를 지급한 게 있어, 없어? 없죠. 짓고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취득? 무상취득.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표준세율이 3.5%죠. 상속이 무상이니까 3.5%죠. 단순히 공유권의 분할이면 몇 프로 돼? 2.3%죠.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적용될 수 있죠. 상속이 무상으로 보면 몇 프로? 3.5.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로 보면 몇 프로? 2.3. 그럼 우리는 세법은 어떻게 한다? 하나의 자산에서 둘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어떤 세율을 때린다? 높은 세율. 그래서 실무에서는 2.3이 아니라 3.5%에서 2%를 뺀 3.5%에서 몇 프로? 2%를 뺀 2% 빼는 거죠. 몇 프로로 가세한다? 1.5% 가세합니다. 자, 밥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해 취득세 부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죠. 자, 밑줄. 임시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뭐니까? 건물이니까.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단 조건이 있다. 무제한으로 비과세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조건 걸어놨죠. 어떤 조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1년을 지금 여기는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비과세 규정을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면 당초 취득할 때 비과세 했었죠? 임시 건축물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이때 과세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때 취득할 때는 비과세 해줬단 말이야. 단 비과세를 하되 사후관리 들어가는 거죠. 몇 년 사후관리 들어가는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1년을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면은 이때 뭐 했던 거? 비과세 했던 거 뭐하고? 취소하는 거죠. 취소하고 뭐 들어가는 거 이제 부과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랬죠. 당초 취득할 때 뭘 적용받았다가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비과세 사후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비과세가 뭐가 되고 취소.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 부과 대상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때에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을 때 과세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그 얘기죠. 이때는 무슨 세율을 때려라? 1년을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이때는 특례세율 몇 프로로? 2%로 과세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내야 되죠? 사유가 발생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3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되는 거죠. 30일 이내에 보통 징수야 신고 납부야? 신고 납부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신고 납부해지면 뭐는 없다?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는 얘기죠. 가산세는. 네, 같이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5번을 통해서 반드시 특례세를 적용하시고요. 자, 문제 6번 보죠. 자, 문제 6번은 취득세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에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 문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맞죠? 예, 이거는 납세 의무에 나와 있죠? 납세무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 308쪽 적으시고요. 자, 2번. 취득가의 총액이 50만 원 초과 밑줄. 취득가의 총액 50만 원 초과. 이거 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면세점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과세라는 얘기죠? 자, 이런 50만 원 초과는 뭐일 때는 밑줄. 연부 취득일 때. 연부 취득일 때. 그때는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죠. 밑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고 항상 연부 취득일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연부금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잔금이 아니야, 여러분. 잘 봐요. 그 다음에 취득세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부금액.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은 연부 취득일 때의 취득 시기와 과표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연부 취득일 때 면세점은 연부 금액을 가지고 따져라, 총액을 가지고 따져라? 총액을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런 말 있죠.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초과죠. 그래서 연부 취득일 때 면세점은 연부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따진다, 여러분? 총액을 가지고 면세점 적용 여부를 따진다는 것 같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312쪽에 정도에 나와 있죠. 312쪽.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 4% 세를 정한다. 자, 요거는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여러분. 통칙. 그러면 여기 상호 뭐니까? 교환이니까 무슨 계약이야? 유상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몇 프로가 되는가? 4%가 되는 거죠. 자,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자, 요거 3번 쪽수 말씀드렸나요? 자, 요 3번은 316쪽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실제 3번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방세랑 통칙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자, 동그라미 법인. 그래서 결론 4번은 법인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개인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은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면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이때의 가산세는 20%가 아니라 10%죠. 여러분 쪽수는 323쪽 적으시면 되겠네요. 323쪽. 5번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죠. 이러한 취득일 때는 밑줄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뭐 하면 등기를 하면 그때는 등기 접수를 되는 거죠. 결론 취득부터 60일과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 되는 거죠. 다만 322쪽 주의할 사항 한번 확인합시다. 작년에 개정됐는데 시험에 안 나온 것 하나가 있어요. 자, 322쪽 부가징수의 원칙 신고 및 납부 박스 바로 밑에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때는 대금 청산일 현재는 유효 무효 그러니까 유효는 언제가 되는가? 허가를 받은 날이죠. 따라서 그때는 어떤 날 기준이다? 허가일에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이날로부터 며칠 되는가? 60일. 옆에다 적었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오다 보니까 저기 뭐 이번에 그 고상추 선생 공법 특강하대 10월 달에 예. 응? 9월 달이야?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쉽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꼭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강추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공법 좀 어렵다. 내가 잘 장류를 못했다. 그러면 한번 좀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22조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법에서 배우셨던 바로 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죠. 자, 여기는 항상 뭘 잘 버렸어요, 여러분? 조건을 잘 버렸어요. 조건. 뭐예요, 여러분? 허가 전 대금 완납. 예, 요걸 보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뭐와 똑같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도 똑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게 작년에 개정되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름 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마무리 짓고요. 7번 가죠.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에서의 과세비 외 한 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뭐 우리 등록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는 서브노트 몇 페이지냐면은 예, 이 327조 별표 3개짜리죠. 가장 기본. 그래서 한 건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종량세. 종량세 할 때는 세는 어떻게 표현한다? 일정한 세율은 뭐로? 금액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정액세. 그래서 종량세 할 때는 무슨 구조를 취한다? 정액세. 그래서 매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6,000원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록면에서 최저한세 6,000원. 그러면 이때에 한 건으로 나타난 것은 뭐만 아니면 돼? 물건과 임차권에 있어서 설정과 이전 등기가 아닌 거다 그랬죠. 서리를 제외한 등기. 제 과거의 첫 여자 서리를 꼭 기억해 주셔야 겠고 서리일 때는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지고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0.2. 그러나 서리를 제외한 각종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분필 등기일 때는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그러면 1번 지목 변경 등기, 2번 합의 분필 등기, 3번 말소 등기, 4번 변경 등기. 근데 5번은 뭐야, 여러분? 서리. 그러니까 얘는 과표가 한 건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임차권의 설정이니까 과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월 임대차 금액 꼭 기억하라서 올해 개정되려다 실패했어.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을 과표라고 세율은 무조건 서리. 몇 프로? 0.2%. 자, 문제 8번. 다음 중 재산세 납세 문제에 관한 설명서 오는 것은 자, 납세 문제 징그럽게 하고 있습니다. 별표 3개짜리죠. 어떤 분은 세법 1년간 배우는 그 결론은 뭐냐? 그랬더니 별표. 기억나는 건 그것밖에 없대요. 환장한다, 정말.
묻으러 가야죠. 자, 1번 보죠. 1번은 문제 8번은 조금 납세문제에서 가장 최상위급 난이도와 비슷합니다. 납세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난이도와 비슷합니다. 자, 1번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6월 1일 현재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공부상 소유자 누가 갑이 뭐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뭐야, 거기 써져 있잖아. 거기 써져 있잖아. 신고를 했대 안 했대? 했대. 했으니까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 누가? 을이 납세의무자 되는 거죠.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명시가 됐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법에서는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란 얘기야? 공부상 소유자 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조건을 중간에 틀어버렸잖아. 신고를 하지 않은 걸 틀어버려서 뭐라 해서 신고를 한 경우로 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소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외운 대로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뭐를 확인하라? 조건을 확인하라는 얘기야. 조건.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했으니까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 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등기부 상에는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답니다. 근데 사실 누구 거다 여러분? 종종. 근데 그러한 내용을 6월 10일까지 공부상 소유자 갑이 과세관청에 뭐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밑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 종중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 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틀렸죠. 3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했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3번 묶으시고요.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1번과 3번의 공통점 뭡니까? 둘 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했으면 신고를 했냐 안 했냐죠. 자,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러면 이때는 누가 되는가?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가 누가 되는가? 주된 상속자죠. 그러니까 조건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갑시다. 이때 주된 상속자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4번 일반 법인과 개인 갑이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갑이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일반 법인이다라고 됐네요. 자, 여러분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의무가 있으려면 3가지 조건 충족된다 그랬죠. 첫째, 국가 등이라는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거. 그래서 첫째는 무슨 조건이야? 국가 등이라는 과세권자와의 거래죠. 둘째, 무슨 매매돼? 연부매매. 셋째 뭐야? 사용권이 무상부여죠.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누구한테 납세의무가 있는가? 매수계약자. 그러면 4번은 이 3가지 조건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뭘 못했죠? 과세권자와의 거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 법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수계약자한테 납세의무가 있고 없고 따라서 이때는 소유자인 누가? 매도자인 일반 법인이 납세의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말로서 적어놓으세요.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통칙. 그래서 331쪽에 나와 있는 통칙 내용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331쪽에 나와 있는 통칙 내용. 이 중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331쪽의 통칙사항 첫 번째.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 현재 밑줄. 과세 기준 현재 재산세와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 즉 6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인 경우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6월 1일 날에 잔금 지급이니까 잔금 지급일은 6월 1일 날에 매도자와 매수자 다 얽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도자와 수자 중에서 누굴 잡아라? 수자를 잡아야 되는 거죠. 도자는 팔고 떠났어. 떠난 놈은 잡는 거야? 잡는 거 아니야? 잡는 거 아니야? 예. 가겠다는 놈을 왜 잡아?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마무리합시다. 문제 8번에 5번. 매도자 각각 매수자 을간의 매매죠. 이때 잔금 지급이 언제 돼 여러분? 2015년 6월 5일 날이죠. 그럼 2015년 6월 5일 날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 거야? 을이죠. 그럼 6월 1일 현재는 누구야? 갑. 따라서 재산세 납세는 누가 되는가? 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9번은 다음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의 크기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 누진세율은 최고 세율을 기준하라. 자, 토지 구분에서 누진세로 과세하는 건 뭐예요? 토지에서 누진세로 과세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별도와 종합이죠. 별도와 종합. 그래서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되는 건 무슨 별? 주정별. 1년 내내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자, 그러면 기업, 과세 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군의 소유자는 개인 소유 토지, 개인 소유 농지 사용하고 있는 군의 소유자는 개인 소유 농지. 그러면 기업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007 분리죠. 그 다음에 니은, 시의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적 외의 지역의 소유자는 기준 면적 이내의 목장 용지 또는 옆에다 적으세요. 농지. 목장 용지 또는 농지가 지금 어디 안에 있대? 도시 안에 있대. 그럼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개nog. 근데 지금 개녹이야? 개녹 외의 지역이야? 개녹 외의 지역. 지금 소재 조건 위반했죠? 그럼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전부 종합이죠. 전부 종합. 이유는 전부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디귿,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유명한 뭐야? 4% 꼬로죠. 그럼 얘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제일 적고 디귿과 니은이 제일 큰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찾겠어요? 그러면 이 조건 봅시다. 일단 기억이 제일 적은 건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부호를 잘 봐야지. 어떤 분은 가끔 부호를 안 봐요. 그냥 순서만 봐요, 순서. 이 부호가 이건데, 이게 바뀐 건데, 이거, 그죠?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와요? 나왔던 거야, 이거. 심지어 이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호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세율의 크기를 물어봤지만 뭘 물어본 거야, 여러분? 토지 구분이죠. 그러면 결론, 기억이 제일 적은 건 1번가 몇 번가 2번가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이죠. 그 중에서 디귿이 제일 큰 거는 2번가 5번이에요? 그럼 1번 탈락됐네. 그러면 2번과 5번 중에서 요거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죠? 리은 나와 있는 건 2번인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예시 그게 더 어렵다. 이상하게 왜 이런 게 더 어렵지? 이런 게 더 쉬울 텐데.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다 풀어봐야 돼. 가봐. 리을,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가 어디 안에 있어? 도시. 근데 어디 안에 있어? 공단 안에 있죠? 그럼 이때는 뭐야, 여러분? 0.2%죠? 리을인가요? 리을은 0.2%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미음, 건축물 시가편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의 몇 프로에 미다, 여러분? 2%에 미다라는 토지죠. 건축물 바닥 면적이 하는 토지죠.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뭘 생각하라? 별도. 곤발바닥, 소발바닥, 별도. 그럼 바로 요게 별도가 되네요. 미음이 별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된 게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 기역, 리을, 미음, 리은, 디귿.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종합문제죠. 1번 재산세 납세무자는 해당 재산을 자 여기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재산세 납세무자 누구죠 여러분? 소유자죠. 그런데 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뭘 준 거야 여러분? 임대. 그때는 그 재산의 밑줄 사용 수익자 누굴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임차인을 말하는 거야. 사용 수익자니까 임차인을 뭐로? 납세 의무자로 납세 관리인으로 밑줄 납세 관리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거 수업 제대로 안 드신 분이 질문해요. 아니 임차인이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까? 꼭 기본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신 분은 나중에 헛소리예요. 사용 수익자를 뭐라 한다고 여러분 여기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납세 관리 동그라미. 납세 관리는 민법에서 배우셨던 여러분 뭘 말하는가? 사자를 말하는 거야 사자. 사자야. 신부는 내가 여러분 이걸 뭘 줬어? 임대하고 난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고짓을 날 찾아오지 말고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보내주라는 얘기야. 그럼 임차인은 나한테 연락해 줄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1번은 자주 설명드리지 않았던 문구입니다.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규정이 시험에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한 번 눈에 봐두세요라는 의미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안 보고 들어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낸 게 바로 3번이죠. 3번도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네요.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익 밑줄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 이건 취득세 중과세 생긴 걸 말했죠.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은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자 밑줄 몇 년간만 5년간만 한시적 규정입니다. 한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중과하는 겁니다. 기본 세율 몇 프로? 0.25%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정한다. 이거는 재산세 중과세 규정을 말합니다. 재산세 중과세 규정. 339조. 그래서 만약에 3번 재산세 중과세가 나오면 출제는 딱 두 개를 건드립니다. 몇 년간만? 5년간만. 즉 재산세 5번만 영구히 중과세가 아니라 5번만. 기준세율 몇 프로에? 0.25%의 몇 배? 5배. 그래서 여기는 5년간 5배가 중요한 숫자입니다. 5땡! 그러면 돼요. 5땡. 5땡 뭔지 아시죠? 예. 이번 추석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추석달 여러분은 당일치기만 해야 돼. 당일치기로만 끝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일치기 날 뭘 벌리면은 그때 그냥 땡을 잡으셔갖고 내년도 1년 학원비 뽑으셔야 됩니다. 예.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몇 년간만? 5년간만 몇 배 여러분? 5배. 여기다 좀 초점 맞추시고 역시 3번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나올 수도 있답니다. 최근에 출제 특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4번도 그렇습니다. 4번도 과세 기준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멸실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때 건축물은 영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답니다. 서브노트 336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336쪽 확인 좀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죠? 묶으시고요. 결론 1, 2, 3, 4는 결론 나대지로 보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 나대지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에 있는 걸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3번의 단서 꼭 확인합시다. 3번의 단서 뭡니까? 밑줄 과세 기준 현재 정당한 사유가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여기는 뭐야 여러분? 제외. 요거는 뭐로 말아? 나대지로 보랍니다. 요거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글 주택으로 보라. 뭘로 봐라? 뭐로 봐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죠. 공동주택. 저 취득세와 똑같죠? 옆에다 적으세요.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얘가 고급주택이냐 아니냐? 그럼 무슨 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져라? 공동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지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도 하나의 주택을 보지 말고 공동주택으로 봐서 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이걸 합한 가액이 당해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되는 거죠. 11번. 이거 자꾸 빠졌네, 앞글자가. 아마 번호 주면서. 1세대 1주택자죠. 여기부터 조금 쉬었다 합시다. 11번부터 조금 쉬죠.